자, 이제 35번. 네, 이제 무관한 문장 찾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4번 같은 경우에 지금 선생님이 마이크를 깜빡하고 떼놓고 설명을 한 걸 깜빡해서 음성이 조금 이상할 수도 있는데 소리를 조금 키워서 듣길 바라고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이고요. 자,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말 그대로 흐름을 따라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결국에는 똑같아요. 모의고사 문제들은 결국엔 주제 찾기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장에서 한마디로 잠시만요. 첫 번째 문장에서 주제 혹은 주장을 얘기를 할 겁니다. 분명히. 그러면 이걸 통해서 계속 똑같은 얘기를 웬만하면 해야 돼요. 왜냐? 흐름이거든. 그런데 갑자기 어떤 문장에서 흐름과 진짜 어울리지도 않거나 아니면 흐름과 반대되는 문장이 딱 하나 튀어나올 겁니다. 그런 문장을 찾을 수 있도록 하려면 결과적으로 뭐가 중요합니까? 첫 번째 문장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케팅 경영이라는 건 is concerned, 여겨진다. 뭐뿐만이 아니라 수요를 발견하고 증가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한 바꾸고 심지어 혹은 그 수요를 줄이는 것 또한 또 줄이는 것으로도 여겨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케팅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제 상품을 많이 팔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많이 팔기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그 판매량을 조금 줄이거나 바꿔야 된다라는 것도 말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not only A but also가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고등부 입시에서는 이 문장이 등장을 하게 되면 여지없이 도치구문으로 출제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소술형으로요. 그러면 어떻게 도치가 되냐? 우리가 도치를 어려워하는 학생들 간혹가다 있는데 우리가 도치는 어렸을 때부터 배웠어요. 바로 의문문 만드는 게 결국엔 도치구문입니다. 그래서 의문문은 보통 비동사라든지 아니면 갑자기 조동사 그리고 일반 동사로 나누어서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비동사, 조동사, 의문문 어떻게 만들죠? 얘네를 문장의 맨 앞으로 빼내죠. 그럼 일반 동사는 어떻게 합니까? 수에 따라서 주어의 수에 따라서 do나 does 혹은 과거 시제면 did를 문장의 맨 앞에 쓰죠. 그게 도치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상황에서 도치 구문이다라는 말을 그 상황에서 이 문장에서 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까지 앞으로 같이 빼주는 걸 도치 구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도치 구문으로 어떻게 만들 수가 있냐? 보통 이제 부정어구가 이렇게 나돌리 부정어구가 있는 경우에 이제 도치 구문을 만드는데 간단합니다. 부정어구가 있으면 부정어구를 강조해 주는 거예요. 도치 구문은 강조의 끝판왕입니다, 참고로. 그러면 첫 번째, 얘를 앞으로 빼요. not only를 강조해주고 싶으니까 이걸 제일 앞에 빼고요. 그 다음에 지금 동사가 뭐가 쓰여있죠? is가 쓰여있죠? 그럼 얘도 같이 빼줍니다. 그럼 결국에 탄생하는 문장은 not only is 다음에 이제 마케팅. 마케팅 여기 소문자겠죠? 마케팅. 매니지먼트 나머지 남은 거 그냥 똑같이 써주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을 해요. 해석을. not only is 뭐야 이거 듣도 보도 못한 문장이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치구문은 항상 주의해서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도 서술형을 위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예를 바로 들죠? 왜 예를 든다고 했습니까? 앞에서? 네, 이게 주장이니까. 네, 바로 예를 드는 거죠. 예를 들어, 울룰루, 호주에 있는 정말 큰 돌이에요. 지구의 배꼽이라고도 불립니다. 자, 울룰루는 ARS라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 울룰루는 might have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너무나 많은 관광객들을. 어떤 관광객들? 현재 분사구입니다. 원하는 울룰루에 오르기를 원하는 너무 많은 관광객들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다인트리 내셔널 파크 거기에 있는 북캐슬랜드에 있는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공원은 될지도 모른다. 너무 붐비게 될지도 모른다. 언제? 관광 시즌에. 그래서 지금 become 같은 경우에는 보통 형용사, 명사도 간혹가다가 불러오기는 하는데 여기가 형용사냐 부사냐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어처구니 없게. 근데 여기 무슨 자리? 형용사 자리. 그리고 붐비게 되는 거죠. 이 지역 입장에서는. 얘네가 붐빌 수가 없잖아요, 능동적으로. 관광객들이 와야 붐비게 되는 거니까 수동으로 과거분사 overcrowded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이때 전력 회사들은 때때로 have trouble ing 하게 되면 혹은 have difficulty
ing 동명사예요. 오게 되면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반드시 동명사가 와야 하는 자리입니다. 계속하면 전력회사들은 때때로 충족시키는, 여기서 만나다가 아니에요. 충족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뭐 하는데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언제 동안? During the peak usage period. 뭔가 전력의 최고 피크 사용 기간 동안. In these and other cases. 이러한 그리고 다른 경우들 뭐 하는데 수요가 초과한 excess 초과죠 초과 수요가 초과하는 다른 경우나 이러한 경우에서 the needed marketing task 요구되는 마케팅 일은 뭐라고 불리는 반마케팅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요구되는 마케팅 업무는 바로 보다 줄이는 것이다. 뭐를? 수요를. 어떻게? 일시적으로 혹은 영구적으로. 그래서 노력은 만들어져야만 한다. 보상하기 위해서. 손실을 위해. 어떤 손실들? 약이 된. 뭐에 의해서? 공급의 증가에 의해서. 지금 계속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수요 얘기하고 있죠. 근데 갑자기 공급이 왜 나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정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자, the aim of the marketing. 자, 디마케팅, 반마케팅의 목표는 not A but B가 나와요. 바로 이렇게. 자, 완전히 수요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이다? 오직 줄이거나 이동시키는 것이다. 그 수요를. 그래서 수요입니다. 디맨드. 뭐를 어디로? 또 다른 시간이나 혹은 심지어 또 다른 상품으로 옮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케팅 매니지먼트는 seek to affect the level, timing, and nature of demand. 자, 그러므로 마케팅 경영은 seek to, 여기서는 seek to가 추구한다입니다. 추구한다. 뭐 하는 것을? 영향을 주는 것을 추구한다. 언제? 뭐에? 수준이라든지 기간 그리고 특성. 뭐에? 수요의 특성에 영향을 주는 것을 추구한다. 목표로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돕는 방식. 뭐를? 조직이 달성하려는 뭐를? 그들의 목표들을 그것의 목표들을 달성하려는 조직이 그것의 목표들을 달성하려는 방법으로 어떻게 수요의 특성, 시간, 그리고 수치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추구하는 것으로 목표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문장에서 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마케팅이라는 건 첫 번째 문장을 다시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마케팅이라는 건 결국엔 단순히 수요, 한마디로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요구하고 막 그런 겁니다. 원하고 사기를 원하고 갖고 싶어 하고 그런 수요를 찾고 혹은 만듦으로써 물건을 많이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만 마케팅이 아니라 반대로 수요를 낮추거나 이동을 시켜서 어떻게? 수요를 이동을 시켜서 순간적으로 뭔가 판매량을 어떻게 해주는? 판매량을 낮추려고 하는 것. 여기도 바꿀게요. 판매량으로. 판매량을 낮추려고 하는 것도 뭐다? 마케팅이다. 라는 말을 지금 마지막 문장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 또 문법적으로는 준사역 동사 나왔고요. 목적어고 여기 뭐 나왔습니까? 동사 원형 튀어나와 있죠. 투부정사로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맨 앞에 오히려 지금 이 문제를 내시겠다 하시면은 첫 번째 문장을 서술형으로 빼내는 게 가장 이상적인 상황인 거고 그 다음으로 나오게 되면은 또한 뭔가 한 예시를 들어서 사회적 현상 혹은 경영학적인 경제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순서 추론으로 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제일 더 선생님들이 문제 내기 더 간단해 하시는 거는 이 문장을 다른 문장으로 바꾸면 돼요. 이 문장만 새로 쓰면 돼요. 그러면은 또 뭐랄까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이 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면인데 결국엔 지금 각설하면 첫 번째 문법으로는 요 문제 지금 첫 번째 문장을 외우시거나 아니면 내용만 깨고 있어도 이 문제는 틀릴 일이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로 35번까지 설명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원하는 좋은 결과를 얻도록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